최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급격한 관세 변동으로 인해 숨이 턱 막힐 듯한 거대한 경제적 위기감이 우리 사회 전반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관세율이 춤을 추는 이 시국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목숨줄과 같기에 모두가 위축되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파격적 행보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무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동차 회사가 왜 본업인 차 공장을 짓지 않고 이름도 생소한 AI 데이터 센터에 7조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그것도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강남이나 판교가 아니라 왜 저 먼 서해안 끝자락의 새만금을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낙점으로 선택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시나리오 경제학에서는 이 7조 원의 투자가 의미하는 숨겨진 코드와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 일으킬 지각 변동을 깊숙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시작은 전 세계 테크 업계를 뒤흔들었던 지난 10월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만났던 역사적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깐부 회동이라 불린 이 자리의 술잔 속에는 향후 10년의 산업 패권을 결정지을 무서운 전략과 기업의 생존을 건 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구하지 못해 줄을 서는 최신형 GPU인 블랙웰을 우리나라에 무려 26만 장이나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전체 26만 장 중 무려 5만 장이 IT 기업이 아닌 현대차그룹의 몫으로 당당히 배정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대차가 이제 더 이상 철판을 접고 엔진을 얻는 단순 기계 제조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테크 기업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 귀한 칩을 활용하여 이른바 피지컬 AI, 즉 지능뿐만 아니라 강력한 육체를 가진 인공지능을 완성하려는 원대한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가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올리는 영상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 머물지 않고 공장과 거실을 누비며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 로봇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완전 자율주행차와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군단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인공지능 군단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거대한 두뇌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 위에서 수만 대의 GPU가 밤낮 없이 현대차의 로봇들을 학습시키며 전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지역 투자를 넘어 기업의 DNA 자체를 기계에서 데이터로 바꾸는 거대한 디지털 천도이자 미래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생존 투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대차는 왜 굳이 수도권을 벗어나 에너지의 고향인 새만금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려는 것일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 땅값이 싸다는 이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전력 공급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거대한 하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할 때보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 들어가는 전력이 약 10배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대차가 확보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5만 장을 동시에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웬만한 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의 전력망 상황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를 끌어올 선이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데이터 센터 셧다운 공포가 확산되었던 이유도 결국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이때 현대차의 눈에 들어온 최적의 장소가 바로 새만금이었습니다.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도 매력적이지만 서해안의 강력한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벨트의 중심지라는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글로벌 규제인 RE100입니다. 이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는 시대가 왔기에 현대차에게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로봇과 AI를 구동할 전기를 화석 연료가 아닌 새만금의 깨끗한 바람과 햇빛으로 채우겠다는 원대한 에너지 안보 전략을 세운 셈입니다. 많은 분이 지방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초고속 광통신망이 깔리면 거리는 무의미해집니다. 오히려 수도권의 비싼 땅값과 고질적인 전력 부족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풍부한 지방 거점에서 로봇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에너지가 저렴하고 열기를 식히기 좋은 한적한 시골이나 북극 근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역시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전력 지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에너지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점 근처로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가 형성되는 분산형 체계로 이동합니다. 과거 철도가 놓일 때, 땅값이 뛰고 고속도로가 뚫릴 때 물류 거점이 생겼던 것처럼 이제는 초고압 전력망과 데이터 고속도로가 부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게 될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설사보다 이 거대한 장치에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발생하는 엄청난 열기를 효과적으로 식혀줄 기술력을 가진 업종을 주목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초고압 변압기를 포함한 전력 설비 섹터와 서버의 온도를 제어하는 첨단 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들이 이번 패러다임 변화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뉴스 한 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 전쟁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이야말로 결정권자인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파격적인 움직임이 비단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그룹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SK, LG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 동안 지방에만 무려 27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277조 원이라는 숫자는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기에 누군가는 정부의 압박에 의한 보여주기식 카드가 아닌지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가들은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보는 곳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냉혹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이 이토록 거대한 자금을 지방으로 던지는 진짜 이유는 그곳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진짜 돈이 되는 땅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미 수도권이 아닌 지방 거점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LG는 충북 청주를 차세대 배터리 생산의 핵심 기지로 점찍어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SK 역시 울산에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과 손을 잡고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행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와 여유로운 공간,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좁은 땅에 모든 것을 몰아넣었던 방식은 땅값 상승과 전력망 과부하라는 한계에 부딪혀 이제 기업들에게 거대한 비용에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넓은 부지와 풍부한 에너지를 갖춘 지방은 이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자 대한민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으로 공장이 가면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과거의 막연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번 277조 원 규모의 대규모 지방 투자의 진정한 핵심은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라 무인 인프라와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와 함께 로봇 공장 건설을 동시에 검토하는 이유는 사람이 부족한 지방의 단점을 로봇으로 극복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기술적 대안을 통해 완벽하게 상쇄하려는 것이 대기업들의 진짜 전략적인 속내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수준을 넘어 고도로 무인화된 첨단 기술, 요새를 구축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 결정권자들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날 곳을 찾을 게 아니라 거대한 로봇 군단이 24시간 돌아갈 인프라의 핵심을 장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가 어디에 들어설지를 고민하는 구시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서버와 로봇들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찾아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전국에 찍어놓은 이 투자점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에는 이전에 없던 거대한 디지털 산업벨트가 형성되며 부의 지도가 재편될 것입니다. 서해안의 재생에너지와 남해안의 자율주행 물류 거점, 그리고 내륙의 배터리 라인이 연결될 때 비로소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새로운 지도가 완성되어가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화려한 인공지능 기술의 이면에는 전기를 먹는 하마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와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한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코드를 짤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충분한 전기를 끌어올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력망을 전봇대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용 전력망은 기존의 인프라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규모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전기가 작은 시냇물 수준이라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흘러들어가는 전기는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급의 엄청난 유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낡은 변압기와 전선은 이 엄청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불타버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설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의 중심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열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는 마치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만 장의 최신 칩이 꽂힌 서버렉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기존의 에어컨 바람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혁신이 바로 서버를 통째로 특수한 냉각유에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이며 이는 데이터 센터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기계를 액체에 넣으면 고장이 날까 걱정하시겠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나 부식 걱정 없이 아주 안전합니다. 2026년 현재 액침 냉각은 공기보다 훨씬 높은 열 전도율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 기술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정권자인 여러분은 특수 냉각유를 생산하는 정유 업종과 시스템 전체를 유지 보수하는 산업재 섹터의 조용한 성장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가장 확실하고 묵직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강자들이며 인프라 황금기의 실질적인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단계별 투자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전력의 입구인 변압기와 차단기 설비를 선점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 가장 먼저 자금이 투입되는 확실한 분야입니다. 전력 설비는 수주 산업의 특성상 실적이 찍히기 전부터 숫자가 미리 보이기 때문에 이미 성과가 증명된 섹터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로,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냉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소위 열을 다스리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직접 냉각이나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향후 5년 내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며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로, 아리백 규제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에너지의 고향이라 불리는 지역 인프라에 주목하십시오. 새만금처럼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을 바탕으로 전력 인프라를 장악한 섹터는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이제 시나리오의 두 번째 축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근육이자 대형 운송의 핵심인 수소 경제와 자율주행, 물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유심히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와 로봇 공장 옆에 수소 설비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수소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저장 장치이자 전기의 저장과 장거리 송전 손실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24시간 멈추지 않고 수십 톤의 짐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트럭이나 거대한 항만 로봇들에게 수소 연료 전지는 배터리를 넘어서는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수소를 먹고 움직이는 자율주행 트럭들이 자동화 항만에서 전국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모습은 이제 2026년에 선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율주행의 눈이 되는 라이다 센서 섹터와 수소를 안전하게 압축하고 저장하는 고압 용기 및 밸브 관련 업종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제 수소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에서 생산 단가를 낮추며 진정한 경제성을 갖춘 비즈니스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7조 원 베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무려 5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지금의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된 1차 파동에 불과합니다. 실적이 실제로 찍히고 데이터 센터가 웅장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올 2차, 3차 파동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에 지금의 주가 상승을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밖에서 몰아치는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셀수록 기업들은 국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라는 가장 확실한 정답을 찾아 새만금으로 모여듭니다. 외부의 풍파를 막아주는 견고한 요새가 될 첨단 산업 단지의 가치를 믿고 결정권자인 여러분은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3가지 액션 가이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개별 종목의 차트만 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과 에너지 로드맵이라는 큰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공부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위험한 성장주나 낡은 제조업에만 쏠려 있지는 않은지 자산의 온도를 냉정하게 체크하고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강조해드린 인프라와 에너지 그리고 로봇이라는 3가지 축의 황금 균형이야말로 거친 시장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가 왜 새만금으로 달려갔는지, 대기업들이 왜 지방에 깃발을 꽂는지 그 이면의 데이터를 확인하며 현장의 변화에 촉을 세우고 모니터링하십시오.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결국 돈이 되는 정보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그룹의 7조 원 베팅 시나리오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포착하셨는지 댓글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과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K그룹과 아마존이 손잡은 울산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가져올 클라우드와 에너지의 결합 시나리오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부의 지도를 선점하는 그날까지 시나리오 경제학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